자, 20번 문제 풀입니다. 자, 20번 문제 풀이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해서 fx가 주어졌고 gx가 주어졌습니다. 그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나왔어요.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런 내용 배운 적 있었죠. 여러분들 개념 정리 한 번 더 합니다. 자, 어떤 fx는 0이라는 녀석의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고 합니다. 이거 근입니다. 자, 근데 이 근은요, 이 녀석의 방정식을 갖다 내가 y는 fx라는 녀석과 y는 0의 그래프에 대한 어떤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과 같다 그랬습니다. 그쵸? 그럼 거꾸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는 얘네들을 갖다 놓고 했을 때 근과 같다라는 얘기네요. 그 둘의 말이 반드시 같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, 그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거 꼭 인지해 두십니다. 그래서 어떤 녀석 방정식을 그래프를 통해서 교점을 구하셔서 구할 수도 있고요. 어떤 그래프의 두 교점을 근을 이용해서, 방정식을 통하여 근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얘네가 이제 플러스 버전으로 fx는 이번엔 gx라는 녀석의 근이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, 얘도 마찬가지로 y는 fx와 이 방정식의 근 알파는요, y는 gx라는 녀석의 여기에 교점의 x좌표라는 녀석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근과 다시 한번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두 녀석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같다라는 내용, 이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라는 거 꼭 인지해 두시고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. 자,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라는 녀석이 0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. 그때 얘를 갖다 우리가 분명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때 이 방정식의 근은 x는 분명히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녀석의 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는 이 녀석을 갖다가 y는 이런 녀석의 그림과 그 다음에 y는 이런 녀석의 그림, 이 두 가지의 그래프의 교점과도 같다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. 자, 여기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존재를 하시면, 그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건 얘를 통해서 여기 마이너스 1 찍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1, 2라는 녀석 찍어주셔서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녀석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요.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은 분명히 요 녀석은 요 주황색은 분명히 이 식을 만족시키는 xy 점들의 모임입니다. 그리고요, 지금 여기 y는 0이라는 녀석을 갖다 보면 y는 0은 다른 말로 하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y가 0점들을 다 이렇게 찍어보시면 분명히 x축이라는 녀석의 그래프가 됐다 그랬어요. 그때 이 교점에, 지금 교점에 여기 지금 x좌표를 찍어놨잖아요. 그렇죠? 그 교점에 마이너스 1, 2라는 녀석의 교점에 x좌표와 이 근이 지금 뭐하다는 얘기?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예요. 그럼 마찬가지로 두 교점의 x좌표를 a,n, bn이라 한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읽으시면요, 결국은 이 녀석의 문제를 갖다 우리가 그래프로 푸는 게 아니라 얘에 대한 우리 일반항에 대한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므로, 즉 둘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우리가 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. 이해하셨나요? 그럼 빨리 두 교점의 x좌표 갖다 우리는 빨리 fx는 이라는 녀석과 gx를 갖다 놓고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근과 두 x좌표가 뭐하다? 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전혀 어렵지 않죠? 여기 좀 지울게요. 여러분들 멈춰놓고 이거 꼭 정리를 해주시고, 이 부분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모의고사를 풀 때마다 꼭 한 번씩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 딱 읽고 난 다음에, 이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, 배우고 난 다음에 꼭 다른 것들을 다시 한 번 풀어보셔야 돼요. 수원 파트의 2차 방정식 함수의 관계 또는 유리함수, 무리함수 파트에서 꼭 나옵니다. 꼭 인지해 두시기 바라야죠. 자, 그러면 얘를 갖다 이제 풀기 위해서 fx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
1에 x 플러스 n 제곱이라는 녀석과 n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어요. 둘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 거죠. 그럼 얘는 분명히 오른쪽은 nx 빼기 n이 될 거고 얘를 넘겨주십니다. 2차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n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가 분명 여기 2n이 되겠죠. 그래서 x제곱에 2n 플러스 1에 x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은 0이 된다는 얘기죠. 그럼 2차 방정식의 이 두 근이 an, bn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네요. 그러면 an, bn이 주어졌으므로 분명히 두 근에 우리는 이 수열의 합이 이 일반량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일반량을 일단 n에 관한 식으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. 그러면 보니까 an, bn이라는 건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근의 곱을 가리키니까 근각의 관계를 바로 쓰시면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. 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. 근데 얘를 지금 역수를 취한 걸 구하는 거니까 그대로 역수 취한 걸 쓰시면 그리고 n으로 묶어줄게요. 그래서 n의 n 플러스 1분의 분명히 100이 될 거니까 앞으로 끄집어내시고 상수니까 여기 100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분명히 이 시그마라는 녀석은 얘에 따라 얘에 대한 일반항 즉 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다르죠.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? K제곱 K3수 공식이냐. 두 번째 등비 수열이냐. 등차 수열은 분명히 K가 1차식이니까 얘로 처리가 됩니다. 세 번째 이항 분리에 바로 부분 분수냐. 그 다음에 무리식이냐. 그 다음에 로그식이냐. 이 세 가지 중에 아니면 네 번째 바로 시그마의 정의를 쓰시는. 시그마의 정의라는 건 1항부터 n항까지 하니까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라는 녀석이 주어지면 이 시그마라는 건 연산의 정의니까요. 1항부터 어디까지 땡땡땡에서 n항까지 합을 쓰는 게 바로 정의입니다. 그래서 쭉 풀어 헤치라는 거죠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여기 안에서 뭐 2개씩 더하든지 아니면 3개씩 묶어지든지 막 이렇게 지워지든지 아무튼 그런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가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시그마의 정의 네 번째 형태가 되겠다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녀석은 분명히 부분분수꼴이라 여겨지죠. 부분분수꼴이라는 건 a b분의 1이라는 녀석이 a분의 1 빼기 b분의 1에 b-a분의 1이 되겠다는 거고 이 식을 좀 잘 까먹으신 분은요 이 부분을 갖다 통분을 해보셔서 이 결과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확인해 주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.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.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배웠으니까 이제 그대로 저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이 녀석을 풀어주면 앞에 100이 있었죠? 곱하기 시그마 k n이죠. n은 1부터 19까지의 얘 분명 a b분의 1이니까 n분의 1에서 빼기 b분의 1을 한 다음에 b 빼기 a니까 1이 되겠죠. 1분의 1 갖다 한 겁니다. 근데 얘네들이 몇 개 차이라고요? 하나 차이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 남고요. 19 마지막에 집어넣었을 때 끝에 한 값이 하나씩 남는다는 얘기입니다. 얘네들 2개 차이면 1 집어넣은 거, 2 집어넣은 거 앞에 거 2개 남고요. 18 집어넣고 19 집어넣은 끝에 거 2개 남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그마의 정의를 쭉 풀어헤치면 이렇게 지워진 형태를 보고 알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꼭 다시 한번 이거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은 쭉 나열해보세요. 그러면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결국 여기다 곱하기 100이 될 거고요. 얘 통분하시면 20분에 20 빼기니까 19가 되겠죠.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얘 툭툭 지워져서 95가 바로 답이 되겠더라 라는 형태의 문제, 즉 4번이 나오겠더라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. 이해하셨죠? 20번 문제는 결국은 핵심이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두 녀석을 갖다 놓고 풀었을 때 근과 같은 녀석의 내용을 가지고 일반항 n에 관한 식을 찾아가는
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섞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개념 조금, 이 개념 조금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해해 주신 다음에 그냥 섞어놓기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. 꼭 이런 문제들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등급을 높일 수가 있어요. 이해하셨죠? 자, 20번 문제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.